안녕하세요. 바이바이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이할 바이오 주식 바이오가 찾아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첫 영상 주제는 바로 바이오 주식 투자. 왜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바이오는 한국에서 성장성이 크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예요. 임상 데이터, 규제, 차트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 제약사 종사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에게 종목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이오 산업의 시장 현황과 전망. 두 번째, 바이오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세 번째, 가치 투자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먼저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규모는 약 2,159억 달러, 2030년에는 3,70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8.7%로 한국은 전체 시장 규모 중 세계 11위권 시장입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4%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평균 13.1%보다도 높은 거죠. 또 2024년 하반기 기준 제약 바이오 상장사 가치가 31.7%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환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이 없어서 연구개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합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가치는 올라가죠. 이때 M&A나 라이센스 거래도 활발해지죠. 앞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 대기업의 바이오 신산업 진출, 암, 심혈관, 당뇨, 퇴행성 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가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 단기적으로는 임상 발표와 FDA 승인 이벤트가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에게 바이오 투자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첫째, 구조적 복잡성입니다.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 임상, 허가, 시판 후 관리까지 긴 과정을 거칩니다. 단계마다 주가에 영향을 줄 뉴스들이 쏟아지고 특허 전략이나 규제까지 얽혀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째로 정보의 파편화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 특허 데이터, 기술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바이바이오가 진행한 설문에서 투자자의 20%는 잘못된 정보로 손실, 53.3%는 기술 이해 부족으로 기회를 놓쳤다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용어와 기술 장벽입니다. 카티, ADC, 오가노이드 같은 용어는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같은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CDMO, 신약 개발, 바이오 시밀러 등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포트나 커뮤니티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리포트는 전문적이지만 모든 기업을 매일 다룰 수는 없죠. 그리고 커뮤니티나 블로그는 정보가 빠르긴 하지만 검증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시장 현황과 투자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잡고 투자하면 좋을까요? 바로 가치 투자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만한 것은 특허입니다.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요 특허 만료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 즉 제네릭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질환과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하려는지 방향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신약을 출시하기 훨씬 전부터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 때문에
특허만 살펴봐도 연구 전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무 상황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당장 안정적인 매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겁니다. 현금 보유량을 보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버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최소 1, 2년은 확보되어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속도, 이른바 번 레이트입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될수록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특히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수천억 원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음 임상 이벤트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자주 일어나면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꾸밀 수는 있지만 현금 흐름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빠르게 쓰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 즉 신약 후보입니다. 바이오는 결국 약을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곧 회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단 하나뿐이라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여러 후보가 있다면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커집니다. 또한 임상시험 단계도 중요합니다. 1상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성공 확률은 약 60%고 2상은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성공 확률은 약 35%로 낮은 편입니다. 3상은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확증하는 단계로 성공 확률은 약 60%지만 최종적으로 신약 승인을 받을 확률은 전체적으로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2상까지만 진행한 뒤 해외 빅파마의 기술 이전, 즉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상은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과 수천 명의 환자 모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빅파마들은 1상 데이터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2상까지는 진행한 다음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임상 데이터의 준비 정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적응증, 즉 어떤 질환을 겨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암, 당뇨, 희귀질환 등 질환에 따라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이 달라집니다. 희귀질환은 환자의 수는 적지만 약가가 매우 높고 규제 혜택도 많습니다. 당뇨나 암은 환자 수가 많아서 시장 자체가 큽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볼 때는 몇 개의 후보가 있는지, 임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의 마지막 핵심은 시장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현재 어디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은데 최근 가장 뜨거운 분야는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항암제, ADC 세포 치료제 역시 꾸준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늘고 있고 희귀질환 역시 시장은 작지만 성공 시 높은 약가와 각종 규제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이 주목받을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결국 언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가 주식 투자의 기본이긴 하지만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도 필요하죠. 문제는 기술적인 지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MACD, RSI, 볼린저 밴드 다 보려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들이나 기본적인 것들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가가 20일선이랑 5일선을 비교해서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런 상향 하향 돌파를 확인하면 큰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그 자체가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RSI 같은 모멘텀 지표는 너무 과열된 상태인지 혹은 너무 과도하게 팔린 상태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차트는 미래를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도구다라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임상 발표나 FDA 승인 같은 이벤트가 있기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반드시 뉴스 캘린더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재무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이프라인은 후보가 몇 개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차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용도, 그리고 트렌드는 큰 그림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걸 특허와 기술을 기반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직접 챙겨서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숫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차트 지표는 너무 많고 트렌드 정보는 매일 바뀌니까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앱입니다. 12월쯤 첫 MVP 버전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바이오 투자자들을 위한 넷플릭스 같은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저희 바이오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상세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임상 단계, 특허, 기술, 재무제표, 뉴스 차트를 따로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바이오 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공자가 아니라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바이오는 꼭 봐야 할 핵심 데이터만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마치 기업 리포트를 앱 안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AI 차트 분석 기반의 종목 추천입니다. 복잡한 기술 지표를 직접 해석할 필요 없이 AI가 여러 지표를 종합해 지금이 위험 구간인지 기회 구간인지 잘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분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종목도 추천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 각각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증권사 레포트와 달리 국내 바이오주 전 종목을 다루고요. 일반 투자 앱보다 바이오 자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 바이오 전문 미디어보다 실제 투자 실행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앱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희 바이오의 강점입니다. 쉽게 말해 바이오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AI가 정리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아직은 개발 중이지만요, 출시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12월에 바이오가 나오면 가장 먼저 체험해보세요. 여러분의 바이오 투자, 바이오가 훨씬 덜 어렵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오 주식 투자가 왜 어렵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이오 주식 투자는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 특허, 기술력, 재무 상황, 뉴스, 차트까지 모두 연계해서 봐야 제대로 된 가치 투자가 가능하죠. 앞으로 이 복잡한 과정을 바이오라는 앱이 AI와 전문가 큐레이션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바이바이오 채널에서는요,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과 산업 소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기업의 역사부터 기술 그리고 주가까지 폭 넓게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바이오 출시 소식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